안녕하세요.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 의사 김동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서울의 강혜원을 꼽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초의 서양식 병원은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의료의 뿌리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병원 교수로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퇴근을 하려고 병원을 나와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불쑥 대학병원 의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부산의 의료 수준이 서울에 비해서 10년 정도 뒤진다고 하는데 사실 있냐고 제게 재차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택시와 운전기사님의 수준도 서울에 비해서 10년 뒤처지나요? 하고 물었더니 펄쩍 뛰면서 절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의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의학은 부산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149년 전인 1876년 고종 13년에 일본 사람이 설립하고 고종 황제가 인가를 한 관립재생병원이 그 뿌리인 셈입니다. 이로부터 9년 뒤인 1885년 서울에서도 강혜원이 설립이 됐고 비로소 현대의학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부산 부립병원 편찬자료 제1권에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됩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1876년 2월 26일 조선-일본 수호조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서 부산항이 정식으로 개항되면서 부산에는 일본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졌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미 서양 의술의 우수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 의료시설이 한국에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당시 부산 초량에 서양 의술을 익힌 일본인 의사인데 다가다 이에사쿠가 와 있었지만은 의료시설이 몹시 부족해서 제대로 진료할 수가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수신사들과 동행을 했던 해군 군의관 야노 기테스는 두 차례나 조선을 다녀간 경험이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부산의 병원 설치의 필요성을 일본 정부에 간곡히 청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1876년 11월 13일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부산의 관립재생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제11, 12대 부산의료원장을 역임했던 부산대 의대 유총일 교수님이 부산 부립병원 편찬 자료를 발췌해서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유 교수님의 자료를 통해서 세 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서양 의술을 시행한 의사는 일본인 다카다 이에사쿠입니다. 두 번째, 근대 서양의 의료가 조선 침략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도 있지만 일본인 진료 의사들의 휴머니즘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병원을 개설한 야노 기테스 군의관은 부산 개항 전후에 두 번의 조선 방문을 통해서 조선인들이 처한 참담한 의료 현실을 목격하고 고민에 빠졌다고 되어 있고 거의 인간애가 편찬 사료에
나타나 있었다고 기술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현실은 평균 수명이 40세 이하이고 지금은 거의 사라진 천년두 장질부서, 즉 장티부서죠. 콜레라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1876년 고종 13년에 설립된 이 재생병원은 이듬해 3월부터 매달 15일마다 천년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술을 했습니다. 1879년 6월 부산 지역에 콜레라가 창궐해서 그해 8월 재생병원은 일본 본국의 요청에 의해서 부산항을 통한 무역을 중지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재생병원은 우리나라 종두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석영 선생님이 1879년 10월 야노 군의관으로부터 70일간 종두법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널리 보급한 계기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재생병원의 개원식에는 조선정부 측 관리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재생병원은 1885년이 되어서 명칭이 부산국립병원으로 바뀌었고 의사 2명, 또 보조원 1명, 약제사 2명, 또 서무담당 2명, 소사 2명으로 병원이 구성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4년 4월에 이제 그 당시는 동래부였던 부산 일원이 동래부였었는데 이 동래부가 부산부로 개칭되면서 이 병원은 부산부 부립병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 현재 부산대학교 병원 자리로 이전해서 이제 1947년 되어서 부산시립병원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는 육군병원으로 사용되었기도 했고 1956년 11월 대통령령으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 부지를 부산의대 부속병원에 양보한 부산시립병원은 1956년 충무동 1, 2가로 이전해서 진료하다가 부민동과 또 연산동으로 전전하던 중에 1985년 3월 지방공사 부산시 의료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2001년 12월 현재 거제 2동 청사로 이전해서 부산의료원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의 현대 서양의료는 서울에 비해서 9년이나 앞서서 출발했습니다. 관립재생병원에서 시작된 종두법을 포함한 현대 의료의 역사가 일제의 침략과 함께 시작된 치욕적 역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양 의료의 효시가 부산이라는 점은 부산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의 의료인들이 최근에 사단법인 부산의료발전협회를 만들어서 환자의 역외 유출을 막고 의료관광을 통해서 K-메디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이런 역사적인 자부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은 조선 사람은 조선돈 3푼에서 20푼까지 받았고 일본인은 6전 이상으로 약값에 차등을 두어 당시 경제적으로 약자였던 조선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조선인의 경우에는 후불도 가능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생병원에서는
매월 15일 정두를 시술하다가 횟수를 매월 5회, 즉 2일, 8일, 14일, 20일, 26일로 대폭 늘렸으며 비용은 받지 않고 무료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재생병원에서 정두를 시술한다는 소식은 제법 널리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두 및 근대의학 교육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지석영 선생님이 처음 정두법을 전수받은 곳이 바로 재생병원이었고, 정두시술 외에도 재생병원에서는 콜레라 감염된 환자의 치료와 그 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상의 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콜레라 유행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재생병원의 방역 활동은 조선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외교 고문으로 있었던 빌렌도르프의 요청으로 세관의 관리들의 의료 촉탁을 맡게 되어 세관에 근무하는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천국 등의 여군들이 내원해서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생병원은 야노가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고, 개원 후 한 해가 지난 1878년에 발간되었던 한성 순보의 기사에 따르면 재생병원에서 일본인 2,998명과 조선인 729명을 치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방 전까지 대마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배를 타고 재생병원까지 찾아와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역병과 이절이 만연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부산은 이제 독특하게 서면에 메디컬 스트리트라는 부산 진구의 한복판인 서면 반경 500m 내에 370여 개의 의료기관이 밀집한 거리에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SMS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의료기술의 집적지로 축적된 의료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의료기관들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메디컬 스트리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의료관광 축제를 개최했고, 가상 성형체험, 또 한방체질검사, 시력치아 교정 상담, 피부 두피 집단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이라고 해서 매년 개최해서 의료와 관광을 테마로 의료 관련 국제 세미나와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을 준비하여 국내외 참관객들이 방문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을 해서 부산 의료관광 비즈니스 센터를 개소하고, 이 센터의 주요 기능은 유치기관 관리 및 홍보, 또 비즈니스 미팅 지원, 찾아가는 의료관광 홍보 행사, 유관기관 의료관광 대외 업무 지원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한 20년, 30년, 특히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서양의 선진국 또 일본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 발전된 의료 지식과 기술을 들여오고 또 여러 가지 의료 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해온 결과 이제는 우리도 이제 어느 나라 선진국 어느 나라와도 어깨를 견줄 만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첨단 의료 분야도 계속 지식을 받아들이고 또 자체적으로 연구도 해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이런 대열에 우리 부산의료도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의료의 뿌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역사도 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